엄마 국어 독서 시작합니다. 실전 2회 맨 끝부터 시작. 문학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초반에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주로 맨 끝에 거를 먼저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일단 맨 끝에 있는 실전 2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02쪽에 상속세, 법지문이죠. 법지문 까다롭죠. 법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용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제 세금 얘기 나오면은 또 산수 계산 나오고, 그 다음 보기 나와서 A, B, C, D 각각 사례를 또 따져 물어야 되는 까다로운 지문이 법지문. 일단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오늘은 일단 독서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 얘기를 먼저 할 건데, 맨 위에 지금 써놨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기출도 중요하지만 수능 특강 자체를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문학, 수특 문학 안 본 사람들은 엄마 국어 무려 100개의 작품 하나하나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먼저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기출 한 두 바퀴 정도 돌리고, 뭐 이 정도면 문학은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독서는 얘 먼저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 5개년 독서를 적어도 한 바퀴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 간단하게 분석 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수특 독서가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갖고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이거 먼저 보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9월달 수능 그때 가면은 막 엉켜가지고 엉망됩니다. 최소한 5개년 기출을 먼저 본다. 그 다음에 수특 독서를 본다. 물론 고3들 내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봐야지. 내신 나오는 것만 선생님이 한 지문 한 지문 이렇게 다 따로 찍을 거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 강에 이번 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법이라 좀 오래 걸릴 거고 아마도 10분 내외로 짤막짤막하게 비문학이지만 끝내줄 테니까 그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학이 100지문이라고 해 100개의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비문학 독서는 70지문이 만만하지 않지. 하나하나가 다 이게 뭐 기출 아니고 다 새로운 지문들이니까. 자, 선생님은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전체 70지문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학평, 모평, 기출 전체도 이렇게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학평, 모평을 파일로 그냥 올려놓고 문제 해설 정도는 어딘가 찾으면 있는데 이거를 막상 전체 강의 올려놓은 건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찾다가 아예 젠장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오피셜로 나온 거, 그러니까 학평이라고 하면은 서울교육청 3월, 경기교육청 4월, 인천교육청 7월, 그 다음에 다시 서울교육청 10월달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모평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9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능 기출은 뭐 1년에 한 개씩이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놈들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엄마 국어를 지금 보고 있고요. 10분 동안에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카톡, 인스타 전부 PSJ1169 박상준 1169입니다. 댓글이나 DM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가봅시다. 자, 비문학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간단해. 한번 읽었더니 다 이해되고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그래서 선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웠더니 답이 나오더라. 끝. 참 쉽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만만하지가 않지. 자, 그럼 베러. 그 다음은 뭐냐? 이게 모든 걸 이해하고 암기가 사실 안 되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면서 암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선지 보면서 다시 확인.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요게 아마도 한 1등급, 요게 한 2등급, 요게 아마 한 3, 4등급 이 배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름다운 분들.
해서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띄엄띄엄 그럼 선지하고 지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배드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 우리 수능 국어 시험을 보는 거야. 지문 한 개를 천천히 10분 이상 읽어가지고, 아, 나는 이제 이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했어. 큰일 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대체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 8분이야. 사실은 한 6분 근처에는 어지간하면 해결을 좀 해줘야 그 다음에 문제도 요새는 많잖아. 5개, 6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야 한 12분에서 15분 사이로 문풀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걸리고서 나는 잘 읽었다. 나는 천천히 읽으면 안 틀려요. 이게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시간 싸움이야. 그 다음에 대충 읽으면서 왔다 갔다 눈으로 푸는 사람들. 그냥 글자 맞추기 하면 되는 거죠. 요즘은 이게 안 돼요. 옛날 기출 이제 풀다 보면은 같은 글자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2022 작년 수능부터는 이 추론 문제 같은 경우를 좀 여러 개. 그러니까 완전히 추론이라고는 아니지만 일치 문제들도 옛날처럼 그냥 어, 바로 답이 나오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거의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단락 있고 한 선지 지우는 요런 작전. 옛날에 짧은 지문이면서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만 이렇게 간결하게 출제하는 이런 경우는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게 또 쉽지가 않아. 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나오고 지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예 지문 내용 자체가 옛날에는 수능 지문을 완전히 설명해 줬거든. 다 알려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안 알려줘요. 최소 20에서 30%는 숨겨. 네가 알아서 추론해. 이 방법으로는 아예 선지 자체가 안 읽혀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이건 인강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튜브로 올리는 거니까 아마도 요 방법을 가지고 주로 수업을 할 예정이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기 수준 대충 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수능 날까지는 여기로 와야 돼. 그래야 비문학 세 지문이 한 35분 정도에 풀 수 있다. 그래서 베스트, 베러 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일부러 요것도 간혹 보여주긴 할 거다. 아, 이렇게 읽으면 망한다 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으려면 문학 같은 경우는 엄마 국어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EBS를 문학 작품을 보면서 자기 나름 해석하고 그 다음 문제 풀고 복습 이거였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을 스스로 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한 단락에 하나씩 밑줄 치고 간단하게 뭐 요약할 수 있으면 요약하고 전체 읽은 다음에 구조도 같은 거 그리려면 그리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독해를 한 다음에 방법은 둘 중에 하나. 문제까지 자기가 푼다. 그리고 엄마 국어를 본다. 지문을 읽고 과연 내가 잘 읽었는지를 엄마 국어를 통해서 이건 이제 좀 아마도 좀 살짝 저등급 학생들 읽긴 읽었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그럼 엄마 국어를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문풀. 아마도 1등급 학생들은 이렇게 할 거고 1, 2등급 학생들 한 3등급 이하부터는 이 방법이 좀 더 맞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복습하는 경우도 일단 스스로 다시 한번 지문 읽어야 돼요. 귀찮지만.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EBS 답지 잘 안 보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답지를 천천히 보면서 아, 이 답지가 왜 답이고 얘가 왜 안 되고 하는 것까지 확인. 그 다음에 책이 좀 비싸요. EBS 책은 싼데 사용 설명서는 15,000원이거든. 그래도 어지간하면 사가지고 왜냐하면은 EBS 비문학 당연히 이 내용이 아니라 이거 변형해서 수능은 출제하는 거니까. 그 변형되는 내용들이 수능 사용 설명서에 가득 들어있거든. 되도록이면 얘도 사서 본다. 이거로 끝나느냐? 아니고 결국 수능은 이걸 이용한 같은 주제의 다른 글이 나오지. 그래서 요 간슬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형 책들 많이 나오죠. 주간지도 있고 뭐 월간지도 있고 실모도 있고 하여튼
이것저것 구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바로 상속세 갑시다. 계속 선생님이 강조할 텐데 첫 단락 어지간하면은 비문학에서는 첫 단락에서 핵심 어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범위를 주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찾아야 돼 하는 거를. 그놈을 확인. 사유재 재산 제도 하에서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누구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면은 증여를 통해서 맘대로 넘겨줄 수 있다. 근데 죽으면 생전에 했던 증여,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한 유증까지에 따라서 간섭을 받는다. 내 재산인데 내 맘대로 못하네. 현대에선. 옛날엔 맘대로였지.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 그래서 상속인들은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아빠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마누라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아들이 있어. 근데 마누라하고 아들이 싸가지가 없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유언장을 썼어. 내 재산을 고양이에게 물려준다. 100%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네. 그 이유가 이제 밑에 있죠. 자, 왜 그랬냐면 유언 절대자유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마음대로 그것 때문에 부양가족의 생활을 곤란케 할 위험이 있다. 남은 사람 먹고 살 거를 줘야 되지 않느냐. 당시에는 옛날 한 50년 전에는 조선시대부터 뭐 고려시대부터 계속 가족 재산이 이 양반 혼자 몰빵이야. 이 양반 죽으면 나머지들한테 고르게 상속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럴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특히 아들 중심의 관행에서 딸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자. 어느 정도 먹고 살게는 해주자. 요게 유류분이죠. 자, A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비문학에서도 독서에서도 이렇게 A 당연히 문제 출제하겠다 그 얘기지. 열심히 읽어야지. 자, 유류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속분부터 알아야 된다. 상속분은 상속순위하고 상속인의 수. 그래서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아들, 딸, 직계 존속, 사망자의 아빠, 엄마,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 해서 삼촌, 숙모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배우자는 무조건 여기에 다 낀다. 그리고 배우자는 무조건 곱하기 0.5, 2분의 1을 더 받는다. 그래서 직계 비속으로 아들, 딸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순위자까지만 받는 거야. 그래서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만 받고 위에 할머니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여기까지 있으면 이렇게 잘리고 그냥 끝난다. 그 얘기야. 만약에 아들, 딸이 없고 할머니만 있으면 이렇게 받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화 같은데, 이제 소설 같은데 보면은 그 우리 3대라는 소설, 물론 이제 100년 전 얘기라 이런 법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는 자유원칙이 심하게 됐지.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손자를 줘버렸지. 100%를. 그래서 이제 독살당하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류분이라는 걸 만들었다. 자, 유류분은 이해됐을 거고. 이게 아니지. 여긴 상속분이었지. 자, 이제 유류분 갑시다. 유류분은 얘랑 달라. 직계 비속 똑같네.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사촌 혈족은 없어. 유류분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전 재산이 아니라 상속분의 2분의 1이야. 그 다음 순위 3, 4순위. 3, 4가 아니라 요게 1이고 얘가 2야. 직계 존속하고 형제 자매는
3분의 1 이거를 받게 되더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산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은 어지간하면 2분의 1은 남겨야 된다. 자기 재산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죽은 다음에 저 뒷장에 나오는데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지. 자, 그러나 이러한 유료분 제도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사실 내 돈 내 맘대로 한다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 그리고 70년대와 달라졌다. 50년 전이니까 많이 달라졌지. 그래서 당시에는 70년 옛날에는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복지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옛날과 달리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재산 형성에 뭐 엄청난 기여를 한 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 구성원의 기여로 형성된 가족 공동체 재산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가족끼리 다 같이 장사했는데 아빠 혼자 다 먹었어. 이런 전제가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아빠 혼자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100억에 당첨됐어. 이거 그냥 아빠 혼자 다 버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 로또 복권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하나 사는데 애들이 기여한 거가 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로또 복권을 100억짜리를 1,000원 주고 샀는데 100억을 받았어.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유언장을 그날 저녁에 쓰고 내 전 재산을 고양이에게 준다. 그 다음날 죽었어. 그러면은 바로 이 얘기가 이제 성립되기 어렵다 그 얘기죠. 마지막, 유류분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여기 선생님이 먼저 번호를 써놨네.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기도 한다. 가족끼리 엄청 싸우죠. 대표적인 예로 재벌들 보면은 하여튼 엄청 싸우지.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생전에 아빠가 누구를 몰래 몰래 줘. 그거 어떻게 알아? 쉽지 않아요, 그거. 그것도 현찰로 줘. 아니면 막 금덩어리 던져. 그걸 다시 또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법적 분쟁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선이 안 된 상태지.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끝났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머릿속에서는 아까 요 정도 길이의 지문이라면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읽으면서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애들이 머릿속에 담겨 있는 상태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를 목표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 자, 독서 같은 경우는 뭐 문제를 한 개 정도 아니면 그냥 뭐 지문만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어려운 것들은 설명을 해줄게. 대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지문은 A, B, C, D 사례가 나와가지고 산수 계산하는 요게 만만치 않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선생님 오른쪽에 써놨는데 특히 보기 문제 나왔을 때 1, 2등급 상위권 학생들은 얘를 보고 급하니까 얘로 넘어가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이거 먼저 여기에서 이거 문제 왜 냈지? 그 다음에 계산할 거 있으면 ABCD는 얼마 받겠네?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얘는 필요 없는 애네? 이거네? 뭐 이런 식으로 좁히고 그 다음에 골라라. 이거 연습하면은 보기 문제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강조할게. 자, 그 다음에 중위권은 사실 보기만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쳐다보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우는 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두 개가 남았다. 보통 두 개 많이 남지. 그랬을 때는 전체 분량을 고려해갖고, 자, 지문에서 이렇게 큰 내용이 두 개야. 근데 여기서만 답이 세 개 나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답지로 고른다. 그게 전체 분량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 6등급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보기 문제는, 특히 독서 보기 문제는 패스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죠. 자, 그렇다면 뭐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정답은 2번이었거든.
요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위에 보니까 14억 원 중에서 8억 원을 아까 지문 맨 끝에 뭐라고 그랬지? 절반을 7억을 증여했으면 딱 좋았는데 절반을 넘어버렸네. 게다가 유언도 안 남기고 그냥 죽었어. 그래서 배우자와 아들 C, 딸 D, 동생,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는 날아가는 거지. 1순위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배우자와 아들 C, D,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의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면서 아 여기서 답을 주겠군.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얘는 계산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로는 답을 안 주는 거야. 의미가 없다고. B, C, D 여기만 가지고 A 얘도 답이 아닐 거고 현지 좁히기 좀 연습을 하는 거예요. B, C, D를 왜 줬겠어? 답에서 물어보려고 주는 거예요. 계산하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할 때 지문 읽으면 의도가 나오지. 아까 뭐라고? 배우자는 1.5배, 얘네들은 1, 1.5대 1대 1. 아, 요 놈이 갑툭튀 튀는 놈이군. 이런 거를 의도를 가지고 살펴보면 의외로 답을 잘 찾을 수 있다. 연습하면 충분히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먼저 잠깐 해볼게요. 자, B를 해볼게. 자, B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아까 뭐라 그랬지? 상속분의 2분의 1. 됐지? 자, 상속분이 얼마였어, 아까? 6억이었지. 남은 게, 아까 8억을 줘버렸으니까 남은 게 6억이잖아. 현재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6억의 2분의 1은 얼마야? 3억. 에서 얼마를 이제 가져간다. 그 얘기야. 이걸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아들, 딸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3억이라는 돈을 계산을 했고, 자, 남은 돈이 이제 6억인데, 이제 상속을 해야지. 상속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1.5 대 1대 1. 아, 그러면은, 배우자 B가 받을 돈은 7분의 315군. 그러면은 얼마야? 2.57억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상속 6억에서 받을 게 1.5니까 간단하지. 그러면 2.57억. 근데 아까 뭐라고? 유류분이 여기 더 남았으니까 거기서 요만큼을 더 받아야 되지. 얼마를 더 받아야 돼? 0.43억을 더 받으면 원래 받아야 될 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K에게 1억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K한테 0.43억을 더 받을 수 있다. K도 일단 자기 받은 거니까 받은 걸 갖다가 다 토해내는 게 아니야. 그 법적 상속분 계산해서 토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금방 아 이런 거였군. 그냥 지문에 있는 산수 그냥 가지고 돈만 집어넣으면 되는군. 해서 간단하게 해결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일단은 EBS에 있는 거하고 기출에 있는 거는 2번이든 3번이든 요 보기 문제는 좀 쳐다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기껏해야 산수야.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같은 경우도 그 답지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답지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군. 우리가 몰랐던 상속세 지문이 요즘 하여튼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021년 작년에 삼성 이재용 그 지금 이제 회장인가? 이 양반이
상속세를 12조 원을 냈지. 그래가지고 EBS 지문에도 자주 나오고 실무에도 자주 나왔죠. 어쨌든 올해도 나올 예정이니까 아까 그 지문이 딱 상속세하고 유류분의 스탠다드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암기한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여기는 지금 고액 납부 현황, 그래서 얼마나 냈나 보는 거고, 특이한 거 두 개만 보면 요 이마트로 유명한 작년에 이사함으로 됐지. 이마트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 6,500억 요거를 낸 거고, 삼성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돈을 낸 거지. 그 다음에 LG 회장 이 양반도 7,800억, 꽤 많이 냈죠. 자, 특이한 건 요게요. 오뚜기, 진라면 나오는 회사인데 1,500억을 받았어요. 1,500억을 냈어. 야, 그러면은 신세계 이마트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회사인가, 오뚜기가? 그럴 리가 없지. 이 양반이 양심적으로 낸 거고, 여기하고 여기는 엄청난 탈세를 했지. 물론 뭐 법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받은 재산에 비해서 대충 삼성 자산이 1,000조 원 정도 된대. 엄청난 돈이죠. 1,000조 원이면은 원래 우리나라 상속세는 얼마 내냐면 50% 내거든. 그러면은 이재용 삼성 회장은 원래 500조 원을 세금을 냈어야지. 근데 줄여가지고 12조. 이것도 안 내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지고 현찰로 내는 게 아니야. 그림으로 내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어쨌든 뭐 안 낸 거보다 낫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세 유류분 지문을 한번 쭉 살펴봤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비문학 지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 힘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면 스스로 문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엄마 국어를 보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한다. 이게 최상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거든. 이게 EBS 보긴 봐야 되니까 그냥 아이 뭐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풀지 뭐 그냥 쭉쭉 푼다고 머릿속에 남진 않지. 사람이라는 거는 시청각을 동원했을 때 훨씬 기억에 오래 남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목소리는 그닥 좋지 않고 중간에 기침 같은 것도 좀 자주 하지만 이런 게 오히려 기억에는 잘 남아요. 아, 그 부분에서 기침이 있었지 이러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에 많이 남겨서 수능 문제 잘 푸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만 달려 나갑시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얼른 유튜브 끄고 책 펴고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최선을 다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